그렇게 재단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부분에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이 부분을 맞춤형 사례관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나뉘냐면요. 취업과 교육 지원, 심리와 의료 지원, 건강이죠. 그리고 생활 안정 지원, 그리고 기타 연계되는 후원 관련된 부분들 지원을 재단에서 총괄을 하고요. 재단은 그 부분을 정부의 비용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기부를 받아서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총체적인 허브 역할로 재단이 일을 하고요. 그래서 권역 슈퍼비전이나 전국 단위의 지원 연계, 아까 말씀드렸던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하나센터의 현장 컨설팅 같은 부분들도 지원을 드립니다. 하나센터에 이제 이분들이 내려가시게 되면 초기 지역 적응 교육이라고 해서 50시간 동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역 내에 정착 교육을 받으시는 거세요. 그래서 딱 기간은 2주 정도가 되시는데요. 그 2주 기간 동안에 교육받으시는 내용 안에는 실제적인 것들이 들어갑니다. 하나원 안에서 나가셨을 때 아까 가장 고민했던 아이들 연락하는 방법, 그리고 핸드폰 만드는 것부터, 그리고 통장을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원 내에서는 교육을 받았지만 이제 정말 내 이름의 통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내 이름의 핸드폰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충무로 지역에 지불주택을 받으셨다. 이분이 단독으로 혼자 나는 교육을 하나센터 교육이 없이 혼자 나가서 바로 만들겠다 하셔도 되시거든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경우는 혼자 하시는 경우를 봤어요. 가서 헤매시죠. 처음에 이제 딱 만들 때 핸드폰 가게에 갑니다. 핸드폰을 딱 만들러 갔는데 LG께 제일 좋대요. SK 거가 제일 좋대요. LG는 뭡니까? SK가 뭐죠? 어디 나라 겁니까?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물론 지금은 핸드폰에 대한 거를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셨고 북한에서도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십니다. 가족분들하고. 그렇게 연락을 통해서 나오시기 때문에 아신다고 생각하셔요. 다만 오셔서 실제적인 거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이 하나하나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당황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센터 교육을 받는다고 당황을 안 하시는 건 아닌데요. 다만 옆에서 바로 현장에서 물어볼 수 있는 정착 도우미분도 만나시고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만나시고, 그리고 상담사 선생님한테도 내가 당황했던 나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새 채널이 생기는 거죠. 근데 단독으로 하셨을 때는 20만 원짜리를 하라 그랬는데 100만 원짜리를 해서 왔다. 내가 잘한 걸까부터 시작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날 밤에 전혀 잠을 못 주무셔요. 아이들 걱정 때문에 못 주무셨냐 물어보면 아니에요. 핸드폰 속아서 했다고. 아, 그렇군요. 하면서부터 이제 그분들의 불안에 대한 마음들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뭐 그런 걸로 어려워할까 싶죠.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나센터에서 만나 뵀을 때는요. 정말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또 들키고 싶진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것 같지만 괜찮지 않고요. 안 괜찮은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상담 중간중간에 본인 입에서 바로바로 얘기를 하세요. 결국에는 심리적인 안정이라는 거는 나의 마음 상태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들도 그런 상태를 만들어줄 때 같이 안정이 되시는 거죠. 하지만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할 때는 환경이 안정적이어도 그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가지고 차마 말 못해서 끌어안고 계시는 경우들도 꽤 많이 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단계적 지원을 할 때는 초기 적응 교육과 지역 적응 교육, 그리고 정서 안정 프로그램, 이 정서 안정 프로그램 부분을 제가 짧게만 소개드리는 이유가 다음 주 강의 때 집단 상담 관련된 부분 강의가 예정되어 있으시죠? 거기에서 강의를 해주시는 강사님께서 이탈 중이시면서 전문 상담사이신 선생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 지역 적응 교육 때 정서 안정 프로그램으로 집단 상담을 하세요. 하나센터 안에서. 그때 어떤 상담들이 일어나고 그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를 그걸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 주실 거세요. 그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배우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나센터에서는 심리 지원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제 기입국자라고 표현이 됐는데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미 오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도 사례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세요. 난 여기 온 지 6년 됐다, 10년 됐다, 난 다 안다 한국, 이제 뭐 내가 알 게 없다, 하나센터 안 간다 이러시다가 가장 큰 일이 터질 때는 하나센터를 찾아오세요. 대표적인 예로 법률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나는 지입차를 해서 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이제 혼자 개인 사업자를 해보고 싶다 해서 내가 2천만 원짜리 덤프트럭을 계약을 했는데 이게 사기래. 근데 사기인지 아닌지 내가 10년 된 이탈주민이라고 해도 10년이 됐으면 이탈주민이란 말도 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난 여기 한국 온 지 10년이 됐는데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이제서 하나센터 선생님한테 물으러 갈까? 고민하십니다. 그러시다가 결정적인 부분에선 지원이 필요하세요. 법률적 도움도 필요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님을 찾아가지만 형사님의 답변은 한결같으세요. 하나센터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요새는 조금 더 많이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이렇게 하나센터를 통해서 발굴되신 분들은 저희 쪽에 또 연락을 취해줍니다. 하나센터에서.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변협이라고 해서 그 법률 지원 체계가 또 재단 차원에서는 이렇게 지자체 내에서 이런 분들의 사례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시면 결국에는 그게 한두 사례가 아니고 전체 이탈 주민분들이 겪고 계시는 고통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지원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법률 공단하고 또 연결을 해서요. 그쪽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이건 이제 제가 예로 간단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그 외에 나머지 지원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상담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서안정 프로그램 부분들을 집단 상담도 하고 개별 심리 상담도 합니다. 이 개별 심리 상담 부분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이 있으세요. 요거는 제가 2부 시간대에 실제적 사례와 예를 들어드리면서 그것을 어떻게 접목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 상담은 전문 상담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 집중 상담이라는 표현이 어떤 건지 싶으신 경우 있으실 거예요. 아까 말했던 뭐 핸드폰 만드는 부분, 단순한 그런 생활적인 민원 이런 부분가 아니고 심리적 불안이 계속되는 트라우마 경험이 있어서 지난번 시간 때 만나 뵀던 분처럼 극복되고 회복되는 경우도 많으시지만 극복과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 만성적으로 내가 괜찮다 참으시는 분들도 꽤 계셔요. 그분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거나 또는 지역 주민분들을 통해서 이분이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안 받으려고 해요 라고 할 때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에 대한 소개를 하나원에서도 교육을 받고 하나센터에서 잠시 교육을 받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상담을 하겠다라는 건 사실 동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협조적이세요. 그렇지만 상담이 무엇인지 마음을 열고 그 빗장을 열었을 때 내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한 안내와 상담 교육을 받으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뢰가 생기는 거죠. 저희가 라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영어 안 써도요. 그냥 신뢰라는 고급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신뢰를 쌓는 일들을 댁으로 방문을 하면서 상담을 드립니다. 지난번 이민주 선생님은 전라도 쪽에 계시고 전주에도 계시는 분들도 만나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렇게 가시는 경우도 참 그 시간을 내시고 귀하게 가시는 거라서 굉장한 에너지가 많이 드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 귀하다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 하나센터가 있고 그 하나센터 안에서 그 관할 권역 안에 있는 상담이 가능한 탈북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접근성은 조금 더 있죠. 그렇지만 트라우마 상담하고 또 일반 상담하고는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마음을 열었을 때 내가 상담을 받고 싶은 기관을 선택하시게 되시고 그 선택에 의해서 상담이 진행되게 됩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주요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권역별 사례회의, 자문. 이 권역별 사례회의나 자문 같은 경우는 하나센터가 전국에 25개 기관이 있으세요. 그 기관에 저희 전문 상담사 선생님들 지금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여 분 정도인데 지금 한 86명 정도 있으시거든요. 선생님들께서 다 파견이 돼 계세요. 하나센터에. 그래서 취업 담당 선생님이 계시고 심리와 생활을 담당하는 상담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만나시는 사례 그리고 이분들이 만나시는 상담 기법 이런 것들은 계속
같은 방법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역량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사례들 중에 성공 사례들이 있으세요. 상담이 잘 진행된 또는 사례 중에 고질 사례가 있으세요. 아무리 상담을 해도 변화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럼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도와드리는 게 정말 이분들을 위한 상담이 될까를 고민하고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권역별 사례회의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센터 실무자 선생님들, 복지사 선생님들, 사무국장님, 전문상담사 또는 가끔 굉장히 적극적이신 형사님들 계세요. 오셔서 공부하고 싶다고. 네, 그러면 오시면 그렇게 통합사례회의도 진행이 되고요. 또는 그 지역 내에서 정신과 닥터 선생님들도 같이 협진을 하셨던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그 닥터 선생님이라고 탈북민 한 명만 만나는 게 아니고 다른 케이스의 상담들도 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우리 주민분들 안에서의 상담, 그리고 국민들 안에서의 상담, 어떤 부분에서 이분들을 이해하는 게 보편적인 이해가 되는지를 같이 또 나눠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통합 솔루션 회의도 진행을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의 진행을 할 때 본인들끼리만 모이시고 자체 잡모임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모임이시잖아요. 저희가 전국에 59명의 자문위원단, 여기는 교수님들도 포함되어 계시고요. 박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을 매칭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슈퍼비전을 해줄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연계를 하다 보니 지역에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스킬도 같이 올라가지만 그분들을 슈퍼비전 해주시는 슈퍼바이저 분들도 사례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세요. 그리고 관심을 점점 탈북민 쪽으로 가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위한 상담의 결을 만들어 가자, 기법들을 만들어내자 하면서 또 그렇게 이론들을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진행되기도 하고 분기별 현황 취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사례를 담당을 하는 일들을 전국에서 하시잖아요. 그 부분들을 취합하는 역할은 저희 재단의 심리안정지원센터가 합니다. 이 내용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에 좋은 효과성이 있는 부분 또는 상담이 어렵거나 사례 관리가 어려운 부분 그분들의 그 도움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컨설팅 자문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위기 사례에 대해서 상담 지원을 하는데요. 이 위기 사례라는 거는 긴급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있으세요. 자살 소견이 있으시거나 또는 재소 상담이라 그래서 지금 탈북민,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셨죠. 탈북민 분들 중에서 원치 않게 사건에 휘말리셔서 지금은 구치소에 또는 형무소에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들이 이 사회를 전반적으로 이용하고 알고 속이려고 그런 사건들이 발현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사기당하는 경우 또는 그냥 명의를 빌려줬을 뿐인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 그리고 나는 이게 정통편이라고 해서 늘 먹던 약인데 아편 성분이 있다고 그게 뭐가 문제돼 하지만 문제가 되죠. 한국에서는 마약성 성분이 들어간 것들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조사를 받고 본인이 해명을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법적인 조치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 안에서도 억울하시고요. 나와서도 억울하세요. 그리고 해명됐다 한들 이미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세요. 이런 부분들이 안에서 굉장히 곪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저희 재단에서 심리상담을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연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라 저희도 많이 하나하나 지금 갖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만나 뵙게 되면 굉장한 억울함과 분노, 화 이것들을 다 쏟아내세요. 하지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쏟아낸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이해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도 쉽지 않지만 탈북민들한테는 이해를 떠나서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큰 산처럼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도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운영 부분은 저희가 요거는 얘기를 조금 드릴게 저희 기관이 지금은 재단의 본부 안에 지금 들어와서 내년도에 상담소가 또 이제 개소되는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1년 동안 잠깐 올라와 있었는데요. 원래는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3년간은 경기도 수원 쪽에 저희 상담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가 있을 때는 저희가 치료실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실을 운영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탈북민 자녀 심리치료비 지원은 지금 2019년도에 재단에 와서 연계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 맞춤형 심리상담을 진행을 하고 심리검사도 제공드리는데, 하나원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부분에 그 생애설계 가족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저희가 그 매 기수 나오기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착지원 인력 역량 강화 부분은 공개사례 발표, 심리상담 관련된 전반의 역량교육, 그리고 트라우마 안정화 상담 교육, 위기대응 기법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 탈북민들이 접할 때 가장 필요한 포인트들이 무엇인가, 아까 사례들을 저희가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그 분석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의 교육들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탈북민들을 만났을 때 상담을 하는 부분, 상담에 대한 이해가 없다, 아니 있다, 또는 접했지만 그게 상담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부터 10까지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하고 정리를 해서 저희가 연구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드려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집단 상담도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는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일부러 제가 페이지를 조금 짧긴 하지만 갖고 왔는데요. 전국에 하나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모르실 수 있잖아요. 25개 기관, 제주도에도 하나센터 여기 있습니다. 한 군데 있지만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용을 하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서울과, 가장 많이는 서울과 경기도에는 총 6개의 하나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인천 지역, 인천에는 한 군데가 있지만 거주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 단위의 하나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의 진행 과정은 이제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분석과 공동 사례를 하고 현장 점검이라 그래서 이제 보안 사항들은 컨설팅을 통해서 하나센터에 저희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듣고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개편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을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16년부터 18년까지는 개인 심리 상담과 심리 검사, 놀이와 언어 치료, 그리고 학교 방문 상담과 집단 상담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기관이 옮겨지기 전까지에는 의뢰 대상자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이 접수됐을 때 지역 내에서 상담 수요가 있어서 연계가 되시는 경우는 지역 내에서 상담을 받게끔 해드리고, 지역 외로 저희 쪽에 긴급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저희가 사례 판정을 합니다. 위기 상담으로 긴급 투입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저희가 상담사가 배정되고 평균적으로 10회기 내외에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역에 처음 오신 분들은 하나센터를 아시지만 오신 지 10년이 넘으시고 15년 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나센터 이제 안 가도 된다 하시는 분들 중에도 막상은 상담을 받아보고 나니 재단도 이제 알겠고 하나센터라는 기관이 우리 지역에 집 근처에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겠고, 그치만 내가 필요할 때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신다 그러면 사례관리 대상자로 저희가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지원 인력교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들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야별 자문위원 총 59분이 계시는데 심리상담 분야가 굉장히 많으세요. 전국에 계시는 교수님들을 모집을 했고 사회복지 분야는 10분 정도가 계시는데, 이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례관리의 방향성 부분이 맞춤형이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셔요. 그래서 신규로 위촉을 할 예정에 있어서 인원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기관들로는 보통의 의료원들, 그리고 정신건강 지원센터가 있고요. 한국상담학회하고는 저희가 이번에 협약을 맺어서 전문적인 그 지원과 그리고 연구 같은 부분도 같이 의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